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예전에 어떤 약사님께서 혈압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본인 집안은 혈압이 다 높은 편이고 본인 아버님 역시 혈압이 190 이상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약 한 번도 안 먹고 무병장수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다른 집안 어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본인은 약사다 보니 처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고 이제는 관상동맥 질환뿐만 아니라 경동맥 문제 등 여러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심장 문제로 스텐트 시술을 2군데나 받으셨다고 합니다.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해왔고 싱겁게 먹고 소식에 나물 반찬 위주로 고기도 많이 안 먹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연세에 비해 말도 어눌하시고 손떨림도 있으셔서 안타까웠더랬죠. 대부분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끊을 수 없는 약이라 생각하시고 120에 80을 맞춰야 한다며 혈압약만큼은 열심히 챙겨 드실 텐데요. 과연 120에 80이라는 기준이 모든 분들에게 적당한 기준일까요? 이 수치는 20, 30대 젊고 건강한 성인 남녀를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나이가 들면 이 기준을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먹어야만 되는 거죠.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 몸이 살기 위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 뇌와 말초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혈액을 보내 산소와 영양 공급을 하기 위해 혈압을 올리는 거고요.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혈압이 떨어질 수 없습니다. 원인 해결 없이 혈압약을 먹어 혈압만 인위적으로 떨어뜨린다면 꼭 필요한 조직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무조건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혈압약은 혈압을 잠시만 떨어뜨릴 뿐이고요. 근본 해결책이 아닙니다. 체액을 줄이거나 심장이 펌핑하는 힘을 줄이거나 혈관을 확장시킴으로써 잠깐 혈압을 낮출 뿐입니다. 원인 해결 없이 혈압만 낮추면 꼭 필요한 곳에 충분한 양의 혈액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 시 반드시 또 다른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혈압은 노화로 인한 혈관 손상, 혈어가 심할 때, 열증이 심할 때 올라가고요. 이 외에도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비만일 때도 혈압이 상승합니다. 스트레스는 스스로 마음 수련을 하셔야 하고요. 비만일 때는 체중 감량이 필요하겠죠. 비만도 만병의 근원인지라 저희 환자분 중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을 모두 드시던 분이 기적의 5일 요법을 통해 체중 감량을 하셨고 모든 약을 끊었던 사례도 있었는데요. 비만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 질환 탈출에 있어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혈압에 좋은 영양제가 어떤 거냐며 문의를 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단순한 질문에는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분들의 병의 원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도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려면 어떤 식생을 하고 있는지, 양인인지 음인인지, 기혈소통은 잘 되고 있는지, 혈어가 있는지, 몸이 건조하지는 않는지, 과체중인지, 스트레스는 얼마나 받으시는지를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혈압 상승 원인으로 꼽는 3가지 원인인 혈관 손상, 혈어, 열증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혈관 손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콜라겐 합성 비율도 크게 감소하고 혈관을 구성하는 콜라겐마저 당독소에 의해서 변형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혈관 탄력도 떨어지고 혈관 손상이 많이 생기게 되죠.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이를 복구하기 위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LDL 수치가 높아졌다면 염증이나 혈관 손상이 많이 있는 만큼 고지혈증 약만 생각하지 마시고 염증을 낮추는 영양제, 혈관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항산화제, 혈관 탄력을 위해 콜라겐 섭취가 더 중요합니다. 또 혈관 손상을 막기 위해 당독소를 줄이는 영양제나 식단도 필요하겠죠.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콜라겐 부족으로 혈관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혈관도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죽상 동맥경화나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죠.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니
혈압을 높여 혈류 공급을 원활히 해야 뇌세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120에 80을 유지하고자 혈압약을 먹는다면 치매나 파킨슨, 기억력 감소, 인지능력 감소, 뇌경색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혈압약을 복용하는 인구가 늘면 늘수록 이런 질환의 발병률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성인을 기준으로 설정해둔 120에 80을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맞추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에 따라 그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둘째, 혈어입니다. 이건 케이스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환자분 중에 극심한 혈어 환자가 있었는데요. 40대의 젊은 분이신데 혈압이 190 이상이었어요. 20대 때부터 높은 혈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경우 혈압약을 드시면 어지럼증과 무기력, 인지기능 장애가 심해 도저히 혈압약을 먹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혈어가 심하신 분들은 혈압약 드시면 이런 부작용들이 유난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분에게 혈어를 해결하기 위해 소금물을 열심히 드시라고 말씀드렸고 흡수 잘 되는 아미노산과 미네랄 공급을 충분히 채워드렸더니 2개월도 안 돼 수축기 혈압이 40 이상이 뚝 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이 높으면 무조건 저염식을 하라고 하는데요. 전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도 소금물을 꾸준히 드시라 말씀드립니다. 혈어를 개선하고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손상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혈어가 단시간 안에 개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런 분들은 적당한 혈압으로 뇌까지 충분한 혈액 공급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혈어가 심한 분들에게 120에 80의 혈압을 유지하려고 고혈압약을 복용해야 하는 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140에 90 이상의 혈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혈이 채워지면 혈압도 저절로 낮아집니다. 셋째, 열증이 심할 때입니다. 이것도 케이스로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진행했던 50대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기혈소통이 안 되고 열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열이 위로 뜨니 불면증도 심하시고 혈액순환이 안 돼 다리에 쥐가 많이 나고 하체가 자주 붓는 편이십니다. 고혈압약을 드시고도 175에 85가 나오기도 하고 혈당 조절도 잘 안 됐으며 약간의 체중 감량이 필요한 상태셨죠. 먼저 체중 감량과 혈관 청소를 위해 기적의 오일요법으로 해독을 시켜드렸고요. 이후 넘치는 열을 뺐더니 지금은 약을 끊고도 140 정도의 수축기 혈압을 유지 중이시고요. 해독을 했기 때문에 혈당도 좋아졌고 몸의 컨디션도 좋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전 개인적으로 140에 90이라는 혈압이 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혈어와 혈관 개선이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서서히 점점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140에 90이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120에 80이라는 혈압보다 더 적절한 혈압인 거죠. 개인마다 알맞는 혈압 수치는 다 다릅니다. 젊은 성인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혈압을 인위적으로 낮추려고만 하지 마세요. 혈압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물론 지금 당장 뇌출혈의 위험이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다면 혈압약은 당연히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약 이외에 몸 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요법과 식생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약에만 의존해서는 질환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원인을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약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증상이 있다면 내 몸 상태를 돌아보시고 더 늦기 전에 건강을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은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